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모실 주제는 정청래 얘기합니다. 정청래 이재명과 맞짱 뜬다. 1인 1표제 당원 대의원 1인 1표제죠. 밀어붙인다 라는 주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요새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이 집권 2년차부터 3년차 되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기 차별화를 하더니 정청래는 집권 1년차 이제 뭐 100일이도 좀 지난 정권 초반에 대통령과 조기 차별화 대신에 자기 권력 쌓기에 혈안을 되어 있다. 이런 것 여러분과 함께 좀 만나보겠습니다. 1인 1표 당원 당규 개정 논란인데요. 이게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현재 대의원이 이제 한 표가 당원 20표에 해당하는 것을 넘지 못하게 이제 당원 당규를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이 한 표, 옛날에는 대의원 한 표가 당원들 막 100표 뭐 그 이상 됐었습니다. 그렇게 중앙위원회 대의원들이 갖고 있는 표의 힘이 컸던 거죠. 근데 당원들의 이게 목소리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야 당원들의 표에 이 그 무게를 좀 늘려줘. 대의원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대의원 한 사람이 어떻게 당원들 100명 그래가지고 지난 8월 전대 때 즉 전에 대의원들의 표의 가치를 당원들의 20배 그러니까 20표를 넘지 않은 선에서 이거를 이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8월에 전당대회 때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던 전당대회 때는 아마 한 대의원의 표가 18.4표로 묶여 있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18.4표. 17.5표네요. 17.5표로 묶여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1인 1표로 지금 팍 낮추겠다는 겁니다. 즉 대의원과 당원들의 표 행사의 가치를 같이 두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정청래 룰인데 최근에 지방선거 내년에 지방선거 예비경선 컷오프 때부터 당원 권리당원 표심을 이제 100% 반영키로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이게 당원 주권 시대 그 슬로건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건데 정청래는 왜 과연 이렇게 무리하게 이걸 진행하고 있을까? 뭐 첫 번째는 뭐 말할 것 없이 당원 주권 강화입니다. 왜? 지금 이 열성 당원들 이 사람들의 비중을 높여줘야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정청래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말하자면 이제 이 토대인데 토대를 강화시켜줘야 정청래 권력이 강화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의원을 무력화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당권을 연임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첫 번째 이유 즉 당원 주권을 강화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시키면 나를 지지하는 민주당 열렬 지지층에 정청래를 지지하는 세력이 좀 더 많아 보이니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서 들어왔던 이런 당원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난 전당대회를 분기점으로 그리고 좀 더 강렬한 그 소위 대야투쟁 국민의힘 저거 없애버려 해산시켜야 돼 뭐 이런 얘기들 또 뭐 이게 좀 더 강렬한 검찰 개혁을 해야 돼 또 법조 개혁을 해야 돼 사법 개혁을 해야 돼라고 요구하는 집단 이런 집단을 내가 잘 해줌으로써 또 그거에 부응하는 정청래가 내년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두 번째 당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국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결코 정청래의 연임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지난 8월 전당대회 때도 누굴 밀었었죠? 내심? 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찬대를 밀었었잖아요. 근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만큼 열성 지지층을 정청래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열성 지지층을 딱 잡고 이걸로 그냥 박찬대 명심이 작용한 박찬대를 누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 8월 때 당권의 재선에 도전해 이재명 원하지 않죠. 여기서 이른바 명청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명청 갈등. 왜 내년 8월에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내년이면 2026년 8월. 그다음에 그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 대표는 2년을 합니다. 이번에 8월에 전당대회를 해서 내년 8월에 또 전당대회를 1년 만에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번 6.3 조기 대선 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그 전에 내려놔서 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당대표직에.
그 거리 기간을 이제 때우는 땜빵 이제 기간인 거예요. 그게 내년 1월까지가. 그래서 1년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 8월에 만약에 당권에 또 도전을 해서 재선이 되면 정청래 대표는 2028년 8월까지 당대표를 합니다. 2028년 8월 어떤 해일까요? 23대 총선 4월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정청래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다. 휘두르게 된다. 마치 지난해 22대 총선 4월 총선 때 이재명 당대표가 친명횡재, 비명횡사의 공천권을 휘둘렀던 것처럼 내후년 4월에는 만약에 재선이 당대표가 되면 내후년 4월에는 친청횡재, 비청횡사의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다. 이재명으로서는 죽음의 시나리오죠. 자기 임기 후에 자기 지지 기반이 튼튼해야 되고 임기 후에 포스트 대통령 이후에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이재명 처지에서 법원 재판이 있죠. 뭐 그때까지 끝나지 않으면 그때가 또 재개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너 뭐 이제 좀 저 대통령 아니잖아. 이제 좀 너 맛 좀 봐라. 뭐 이러고 달려든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정청래 권력이 이재명을 뭐 보호해 줄 것 같다? 아니다죠. 그렇기 때문에 당청 갈등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딴지 게시판에는 이미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정청래 뭐라 그랬습니까? 딴지 게시판이 민심의 척도라고 했잖아요. 딴지 게시판이 민심의 척도야. 딴지 게시판에는 이재명 뭐 저거 수박 이런 얘기도 올라옵니다. 지난번에 그 이재명이가 조금 이제 뭐 검찰 개혁 이런 것도 속도 조절할 필요 있다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했을 때 그런 때 막 올라옵니다. 딴지 게시판에 이재명도 수박 아니야? 탄핵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만 그러면요 조회수가 10만 개 20만 개씩 붙습니다. 무섭죠. 딴지 게시판 민심의 척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개딸의 척도인데 아니면 열렬 지지층 극성 이 당원들의 척도 당심의 척도 정도에서 민심의 척도는 결코 아닌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명들은 이 소위 정청래 이 같은 행보를 이재명에 대한 영린 건들기, 영린 거스리기. 그래서 이재명 궁극적으로 이재명 죽어도 좋아. 미필적 고의. 죽어도 좋아. 죽어도 할 수 없지 뭐. 미필적 고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대한민국에 있을 때 일어나지 않고 해외 순방 때 꼭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난 가을에 9월이군요. 9월에 저 뉴욕 갈 때 유엔 갈 때 그때 뭐 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한다고 난리 쳐가지고 막 유엔 가는 그 해외 순방 와중에 지지율을 막 떨어뜨리고 그랬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청래는 과거에 이재명도 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소환합니다. 이재명도 저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에 이거 얘기했어. 나만 얘기한 게 아니야. 이재명 대표 시절의 언급을 소환한 이유 뭘까요? 이재명의 칼로 이재명을 찌르겠다는 그러한 말하자면 정치적 흉수가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도 그랬었지. 점점점 하면서 역사는 반복되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대의원도 1인 1표 가져야 된다. 해야 된다. 당원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때도 그랬었지. 당신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는데 뭐 내가 그거 따라 하는 거야. 역사는 반복되는가? 칼 마르크스가 책을 하나 씁니다. 1880년대 언제인 것 같은데 90년대? 언제인 것 같은데 그때 책 제목이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 이왕이면 원서로 좀 찾아주고 그러셨어요.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 이 루이 보나파르트가 누구냐면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즉 제1공화정을 허물고 이제 그 황제정을 열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1세 황제정 1세대를 열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입니다.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황제정이 끝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가서 거기서 죽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제2공화정이 열리고 그 제2공화정을 다시 허물고 황제정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루이 보나파르트, 즉 나폴레옹의 조카입니다. 그 루이 보나파르트의 그러나 그 황제정은 얼마 못 가서 끝나요. 18일에 단막극으로 끝납니다. 이걸 보고
이제 마르크스가 글을 쓰는데 그 동원된 이제 그 주제가 헤겔의 이제 워딩입니다. 헤겔이 뭐라고 했냐면 역사는 반복된다,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렇게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그 자체로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헤겔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했지. 그러나 헤겔이 놓친 게 하나 있어. 뭐냐?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그 다음은 소극으로. 소극은 웃음거리, 비극, 소극, 희극이라는 비슷한 건데 소극으로. 그래서 history repeats, but once tragedy, as tragedy, and then as far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원본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나폴레옹의 황제정 통치는 비극으로 끝났어. 예, 죽음으로 비극으로 끝났어. 그런데 역사는 반복돼. 그 조카 루이 보나파르트가 또 황제정을 열었어. 그래서 18일 만에 웃음거리로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청래가 이거를 알고 그랬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썼는데 그때도 그랬었지 하면서 정청래가 얘기한 그 역사, 즉 이재명이 이게 하려고 했으나 못했던 1인 1표제 자기가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정청래가 1인 1표제를 성공시키면 아마 좀 비극이 된다. 왜? 명청 갈등이 심화돼서 이재명의 이 보복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1인 1표제가 성공하지 못하면 소극, 웃음거리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명 그룹들이 이 정청래의 이 그 1인 1표제 강행, 정청래 권력 강화, 재선 도전, 재선 포석, 이 행위에 대해서 세게 붙었습니다. 노골적으로 권력욕을 조기에 표출하는 모습 좋지 않다. 이건 이재명과 맞짱 뜨자는 거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민주혁신회의, 뭐 이재명 친명으로 구성된 이제 이 민주당 당내외 조직이죠. 더민주혁신회의,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 이현주 의원, 최고위원, 예, 강덕구, 윤종근 의원, 이런 사람들이 막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무위원회 석상에서 막 발언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정해졌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라는 식의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발언들을 하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 뭐 고성이 터져 나오고, 정청래를 향한 고성, 이현주를 향한 고성, 뭐 당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뭐 또 누구는 뭐 쫓겨서 나오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당이 이제 분란 속으로 휩싸여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명 당원들, 대의원들 당원 개정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 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수정안을 내기로 했는데 이 수정안은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리고 이제 중앙위원회, 뭐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결의가 되고 반대표 2표가 있었지만 7명의 찬성으로 결의가 되고, 당무위원회에선 수정안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통과가 됐고, 중앙위원회, 상무중앙위원회 이런 데서 어떻게 이것이 될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명청대전으로 옮아갈지, 아니면 정청래 권력 강화를 위한 소극으로 끝나버릴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